이게 오늘자 이제 미디어 오늘 보도에 정확하게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. 그래요.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제 해당 방송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나왔을 때 이 비보도 간담회 내용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사실 논란이 줬던 내용인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 달에 그 취재 금지가 걸리게 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박형광 기자가 이제 요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인데 네. 뉴스공장이라는 이제 이 언론사 쪽에서는 이제 청와대 한 달 출입이 불가한 조치가 내려지게 됐습니다. 출입 정지 징계를 받게 된 건데요. 네.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가령 방송마다 엠바고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엠바고가 아니고 비보도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면 보도 자체가 안 되는 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. 네. 이전에 있었던 내용은 저기 대통령님 출장 일정과 관련된 엠바고 사안을 네. 파기를 했었던 거고요.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네. 어쨌든 결국 보도와 관련된 실수를 두 번이나 연거푸하게 된 거여서요. 네. 이 질문은 우리 강미정 대변인께서 또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민주진영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스피커가 김어준 씨인 거는 네네네. 부정할 수가 없고 맞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목소리가 크면 울림이 큰데 그만큼 균열의 위험도가 높아지죠. 그리고 오너리스크라는 얘기가 이제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그 방송국 전체, 언론사 전체가 골자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뭐 기존의 기성 언론들에는 젊은 기자들이 그래도 부장이나 아니면 위에는 사장한테 이건 내야 돼요. 예. 라고 시위도 하긴 하지만 예.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. 뉴스 공장은. 예. 그래서 한 사람이 영향력이 커지고 그 사람 자체의 말이 권력이 되는 순간에는 공적 책임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공적 책임을 묻는 결론으로 예. 한 달간 출입 정지 낸 것 같고 예. 해외 순방 못 따라가는 것을 준 것 같은데 네. 여기서 잘못된 걸 정비하고 사과를 한다든지 앞으로는 이런 프로토콜로 우리가 철저하게 방송사, 언론사, 뉴스공장 운영하겠다라는 말을 해주면 예. 매듭이 한번 딱 지어질 텐데 네.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. 아니기 때문에 불신이 계속 커지고 여기 계속 믿어도 돼? 라는 불신. 감성이 좀 얹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예. 지금 뉴미디어 풀단이 청와대 네. 들어가 있잖아요. 9개사가 들어가 있죠 이제. 그러면 뉴미디어가 지금 기성 언론을 넘어서는 지금 그런 시점인데 그럼 그 다른 8개의 언론사들이 힘을 잃습니다. 괜히 들여와서 예, 예. 문제를 일으키는 뉴미디어 그러면 배척되기도 명분이 너무 예. 쉽게 잡히죠. 그래서 이거는 김어준 총수가 매듭을 좀 짚고 넘어가거나 예. 아니면 그냥 이 흐름대로 신뢰를 아예 음. 잃거나 둘 중에 하나인 문제 같아요. 예.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다른 미디어에서는 이런 실수가 잘 없는지 이게 되게 흔한 일이 아니고 되게 되게 이렇게 언론에 나올 만큼 큰 일인지 궁금하고 네. 두 번째는 이 지금 징계를 받은 이후로 이 김어준 씨의 여기 매체에서는 어떤 반응, 어떤 답변을 했는지 네. 그런 게 궁금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기성 언론사에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왕왕 있긴 한데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런 다빈도로 발생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월에 한 번 있었고 지금 또 이번에 3월에 있었던 일인 거니까 네.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동일한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라서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다. 네. 다만 아까 이제 반응 얘기했잖아요. 네. 반응은 이렇게 좁혀집니다. 일단 인정 및 사과에 대한 부분은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만큼 공감할 수 있는 인정과 사과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첫 번째 엠바고를 어겼을 때는 이제 제가 그 해당 방송을 봤는데 해당 방송 출연자인 이제 홍사훈 기자가 이거 사과하고 가야 돼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네네. 이제 사과가 된 것 같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영상을 내리고 수정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. 다만 요거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안 나왔어요. 네. 근데 안 나온 배경을 제가 좀 추측을 해보면 레거시 언론사들에서도 이런 실수가 있었다고 했을 때 징계받고 나서 뭐 해당 언론이 뭐 지면을 통해 사과를 하거나 방송국 앵커가 사과한 적 있나?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굳이 왜 사과하지?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은 좀 들고요. 네.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조직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그 뭐 사과 안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. 저는
잘못되면 빨리 마음을 결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이게 어쨌든 국민들이 보는 거잖아요. 국민들의 감성에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. 그것이 지금 아까 좀 전에도 해주셨지만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이게 누적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잖아요. 그리고 누구도 이제 그러니까 이 정부를 지지했고 또 김어준 뉴스공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남들로부터 비난도 받잖아요. 예. 야, 너 이런 애들을 나한테 소개시켜줬어, 막 이렇게 비난도 받고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거 빨리 정리하고 인정하고 예. 구하고 사과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이게 조직의 논리로 볼 건 아니라고 봐요. 근데 네.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당대표도 그렇고 예. 각 상임위 위원장들, 장관들도 빈번하게 출연을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뉴미디어 생태가 정말로 이제는 뭐 언론사로 등록도 됐고 청와대 출입 기자도 낼 만큼 예. 이제 기성 언론하고 이제 결을 그리고 그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는 그 급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 과정 중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. 야. 예, 새로운 시도가 안 되고 MBC, KBS 다른 방송사에 이런 정치인들 빈도수로 출연하는 적 저는 못 봤거든요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한 달 출입 정지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래서 근데 그건 기자들 90%가 동의한 예. 결론이기 때문에 예. 그거는 거기서 통과시켰고 예.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죠. 예.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. 근데 저는 굉장히 속상한 게 저는 뭐 사실은 이 김용민 TV까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불과 한 1년 기간 안에는 저도 뭐 사실은 그 레거시 언론을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혐오했던 사람이라 재래 언론이다 재래식 언론이다 부르는 거에 동의했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작년 내란 정국 때도 그랬고 지금 작년 1년만 보더라도 뭐 수많은 이제 공식적인 자리, 뭐 국회 세미나 같은 데에서도 김어준 귀한 줄 알아야 된다, 최욱 귀한 줄 알아야 된다. 김용민, 뭐 이동영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서 뉴미디어가 이제 시민들에게 과거 재래 언론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역할을 할 거라고 강조했던 사람인데 하필이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런 실수가 반복되니까 굉장히 좀 쪽팔리고 제가 주장할 명분이 좀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고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레거시 언론의 제 지인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분들 만나면 이런 실수를 하는 뉴미디어에서 그동안 이 레거시 미디어를 비판했던 거야? 하고 코웃음을 치고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. 그 조롱이 대상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 불쾌하고 속이 상하는 거죠. 그래서 더 이제 이런 사안을 좀 드러내놓고 비판을 해야 한다. 이게 김어준 씨가 잘 나가고 이 영향력이 있고 이 어떤 성역화되어 있어서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조회수를 얻어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을 놓고 비판하는 거를 좀 김어준 씨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. 더 오히려 회초리와 몽둥이를 들고 때려주시는 게 이건 맞는 거지. 이건 감싼다고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속상합니다. 네. 그래서 아무튼 아까 이제 우리 강미정 대변인 얘기해 주신 대로 9개의 매체가 지금 뉴미디어 풀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8개의 풀단의 목소리도 적어질 수밖에 없죠.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어떻게 견고하게 어렵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건데 하나가 이렇게 물을 흐려가지고 네네.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는 쓴소리들도 하는데 네. 그냥 이 시스템으로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빨리 매듭을 좀 짓고 갔으면 좋겠어요. 정보가 권력인 건 맞잖아요. 예. 근데 기성 언론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안 쓴단 말이에요. 네. 약속된 거면. 근데 그러면은 뉴스공장은 지금까지 들어오는 족족 저렇게 자극적이게 다 활용했단 말이야? 이제 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이거는 그분들도 알 깨고 못 나옵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이제 의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김어준 씨가 무슨 뭐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반복적으로 했을 것이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실수도 뭐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의혹의 시선이에요. 마치 이제 이재명 정부를 발목 잡기 위해서 의도가 있다 이건데 저는 그건 100% 동의하지 않고요. 다만 이거는 실수가 반복적이게 되면 저는 이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동안 이런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취약했다라는 지점이 이번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. 그러면 대통령의 일정 관련된 사안이고 이런 거면 더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저의 관점이라 이거는 좀 우리가 차제에
좋은 교훈 삼아서 반면 교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뭐 지금 댓글에서도 뭐 많은 의견들 네. 주시는데요. 예, 그렇습니다. 저는 말을 최대한 줄이고 더 많이 왜죠? 저는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한 저의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. 맞아요. 사실은 이꼬르 욕도 그만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한 100마디 할 때는 쇼츠가 안 나오지만 오윤혜 씨가 한 마디만 그러니까 하면은 저의- 쇼츠가 한 수천 개 나오죠. 네, 저의 한마디로는 쇼츠가 그쵸, 너무 많이 영향력이죠, 나와가지고 영향력. 저는 이제 네, 충분하다고 좋습니다. 생각합니다. 네, 여러분들 말씀을 하실 때도 항상 이게 오윤혜 씨의 말은 다 붙여서 넣어주세요. 이렇게 조각조각 내시면 이게 큰일 납니다. 예, 의도가 좀 퇴색될 때가 있어요.